안녕하세요. 뻘정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말리 RTX 4090 갈라도를 가져왔는데요. 이 제품의 특징이 뭐냐? 일단 저렴합니다. RTX 4090 중 다나와 최저가 1등이에요. 제가 본 것만 한 달 넘게 유지 중에다가 특가도 종종 나옵니다. 특히 디자인도 좀 특이해서 약간 화제가 됐었는데 우선 박스부터 살펴보죠. 근데 박스 디자인이 꽤 멋있어요. 요런 띠지 같은 것도 주고 이런 그림 같은 것도 꽤 잘 만들었어. 원래 말리 하면 약간 좀 저렴한 하급 느낌이죠. OEM 디자인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 RTX 3000번대까지는 제조사별로 차이가 좀 있었는데 4000번대에서는 뭐 아직까지 딱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박스도 조금 더 고급적인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그래픽카드 본품이 있고요. 16핀에서 8핀 3개. 요거 주렁주렁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직결 케이블 지원하는 모듈러 파워 구매하시면 됩니다. 비싸서 문제지. 그래픽카드 지지대도 들어가 있고요. 아니 근데 얘가 좀 허접하게 생겼지? 얘가 그래픽카드를 아래에서 받쳐주는 거겠죠. 그래픽카드를 보면 처음 든 생각이 와, 색깔 톤이 되게 신박하다예요. 보통 검은색 또는 흰색이잖아요. 초록색 형광 느낌이 많이 들고 이게 은근히 감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헤일로라고 유명한 SF 게임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 마스터 치프라고 주인공이랑 색이 비슷하죠. 잠깐만, 이제 보니 박스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근데 문구가 조금 사이버 탱크는 뭐야? 일단 이쪽에 RGB가 나오고요. 여기 버튼 있죠? 이거 눌러가지고 온오프 바꾸는 겁니다. 뭔가 어울리는 듯 하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이런 디자인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팬 앞을 막다 보니까 쿨링에는 뭐 긍정적이진 않겠지만요. 사실 측면이 하이라이트인데 이거 보세요. 수평계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래픽카드 장착할 때 수평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디자인적으로도 잘 어울리고요. 아이디어가 괜찮은데? 제품이 크긴 한데 왜 RTX 4090이 3000번대보다 더 커져서 콘솔이랑 크기가 맞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건 RTX 3090인데 크기가 비슷합니다. 즉 얘는 3000번대 크기라 보시면 돼요. 쿨링 능력이 다른 RTX 4090 대비 좀 떨어지겠죠. 뭐 어떻게 보면 작은 사이즈라는 장점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백플레이트 정도는 뭐 당연히 존재하고 디스플레이 포트는 DP 3개, HDMI 1개로 일반적인 구성이네요. 사실 가장 궁금한 건 성능이잖아요. i9 13900K에 DDR5 5600MB 램 구성에서 파스가 6.5만 점, 타스가 3.7만 점이 나왔습니다. 순정이 이 정도면 정말 준수한 성능이에요. 왜냐면 RTX 4090 상급 라인업도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미 커뮤니티에서 워낙 많이 알려졌지만 이번 4000번대 특히 RTX 4090은 상급, 하급 차이가 5% 미만이고 특히 4090은 다들 쿨링이 빵빵하다 보니까 차이가 더 좁혀지는 것 같아요. 히트싱크 크기 차이가 있으니까 온도 차이는 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성비인 거죠. 게임도 간단하게 돌려봤는데 FHD에서는 아무래도 게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픽카드를 풀로 활용하지 못해요. 그래도 오버워치2에서는 90% 정도는 활용을 해서 400프레임을 보여주고요. 360Hz 모니터가 있죠. 레데리2에서도 200프레임 가량, FHD 144프레임은 당연하지만 거뜬하게 뽑아줍니다. 전 레데리에서 딴 건 모르겠고 포커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사이버펑크에서는 그래픽을 꽤 사용하는데 FHD 144Hz 모니터에서 DLSS 없이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하려면 4090 정도는 있어줘야겠네요. 사양이 엄청 높네. 그럼 4K 환경에서는 어떠냐? 사이버펑크가 70프레임 가량이 나옵니다. 모든 게임은 이제 프리셋 중에서 가장 높은 걸 선택했다 보시면 돼요. 4K 고주사율 모니터를 사용한다면 DLSS 힘을 좀 빌려야겠어요. 콜옵 같은 FPS 게임에서는 어느 정도냐? 100프레임 가량을 뽑아줍니다. 옵션 타협을 조금만 하면 120프레임 방어는 가능할 것 같고요. 진짜 사이버펑크 같은 완전 고사양 게임이 아니라면 이 정도는 다 뽑아줘요. 스파이더맨 리마스터 같은 트리플 A급 반열이 게임들도 웬만하면 120프레임 이상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할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이 정도인데요. 4K에서 최상 옵션으로만 플레이했는데 하위 1% 프레임까지 60프레임 방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옵션 타입이나 뭐 조금만 더 조정을 한다면 4K 120 또는 144 플레이가 가능할 겁니다. 전력 제한은 아무래도 하급 저렴한 제품이기 때문에 100%로 끝이라 더 늘릴 수는 없는데, 그럼 반대로 전력 제한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RTX 4090이 전력을 많이 먹는다는 인식이 있지만 전성비 자체는 뛰어나거든요. 스위스팟을 초과했을 뿐이지. 타임스파이 기준으로 전력 제한을 80%까지 먹여도 성능이 100%와 거의 비슷해요. 특히 50%로 걸면 RTX 4080과 동급, 30%는 RTX 2080 Ti 수준이죠. 엄청납니다. 전력 제한별 게임 프레임도 확인해 봤는데 오버워치 2를 QHD에서 플레이 해봤거든요. 90%까지는 똑같다고 보면 되고 80%는 아주 약간 손실이 있는 정도, 70%부터는 한 5% 차이, 60%도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주라고 생각해요. 220W밖에 안 먹습니다. 아니, 성능 잘 나오는 건 오케이. 그럼 온도는 어떠냐? 오픈 케이스에서는 71도, 인 케이스에서는 77도를 보여줘요. 제 케이스는 후면 배기만 하는 케이스고요. 보통 강한 스로틀링이 82도부터 오니까 여유가 엄청 있는 편은 아니지만 납득할 만합니다. 전력 제한을 좀 걸어도 되고요. 근데 다른 RTX 4090은 인 케이스에서 65에서 70도가 나오긴 해요. 자, 그럼 분해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분해를 완료했는데, 야, 확실히 히트싱크가 조금 얇은 감이 있기는 해요. 기판은 레퍼런스 설계라고 보시면 되고 AD102 칩 동일하고요. 24GB VRAM까지 확실하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히트파이프 개수는 8개로 많이 넣어놓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하면서 소음도 일반적인 정도고 고주파도 못 느꼈고요. 근데 고주파는 제품 특성으로 인한 케이스는 적고 전기 환경에 따라 다른 거라서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감성이 부족한 게 효과 온오프가 버튼 방식이라 직접 눌러줘야 된다는 거. 아예 끌 수도 있으니까 장점인가? 요거 하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저렴한 제품이고 특히 특가가 200만원 극초반에 풀릴 때도 있었으니까 성능은 별 차이 없는데 가격이 싸다? 괜찮죠? 온도는 높은 편이지만 절대적 기준으로 뭐 문제다, 심각하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200만원을 그래픽카드에 쓰면서 막 조금이라도 더 싼 거 찾고 이런 분은 적을 것 같고 감성에 맞게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감성은 적어도 다른 데선 찾아볼 수 없으니까요. 감성이 나랑 맞는데 가격까지 싸다? 이런 게 가장 올바른 소비겠죠.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럼 다시 봅시다.